자, 반갑습니다.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전일, 시장 예상을 확실하게 적중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닥 증시가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또 지금 시장이 최근에 다시 한번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외교가 이번 올해 4월부터 10차례 정도 있었다고 하니, 이제 서서히 남북 회복 시그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지금이라도 남북 경협주, 대북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대북주 안에서도 수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떤 포인트가 진또백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전일 잠깐 복습해볼게요. 전일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하락 요인을 4가지 요인으로 짚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하락 요인을 4가지 요인으로 짚어드렸고, 제일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방의 확산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왔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여파로 한 차례 출렁거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갔을 때, 정부에서 어떤 이제 확진자라든지, 그리고 또 환자, 수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셧다운이라든지, 통제 불능 상태로 갔을 때, 또 그리고 확진자가 2,000명에서 3,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00명대가 내성이 생긴 상태고요. 그리고 충분히 4차례에 걸쳐서 4차 팬데믹이잖아요. 1차 팬데믹부터 4차 팬데믹까지 충분히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방의 확산에 대한 악재는 시장에 그대로 투영되진 않는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글로벌 증시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중화권 증시 급락, 이거는 냉정하게 보면은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상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또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30% 정도로 높다고 하더라도 사교육 시장 규제에 따라서 우리 증시까지 같이 출렁거리는 건 좀 오바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었고, 중국 상해 증시를 비롯해서 홍콩의 항생지수, 대만 가권지수도 오늘 기술적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 줬습니다. 어제도 낙폭을 축소했고요. 원달러 환율의 지금 상승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하락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이 부분도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휴가 시즌이었고, 항상 이제 이때는 매수세가 실종되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잇따른 초대형 IPO 청약, 카카오뱅크의 기간 자금이 2,500조가 넘어섰고, 개인이 58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장이 불안하고 휴가 시즌이어서 거래 자체 C가 웬만한 상태에서 초대형 IPO 청약,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크래프토까지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이 쏠리면서 매수세가 실종됐다라는 분, 그러니까 약간의 수급적인 논리와 약간의 악재에도 시장이 받쳐주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 문제점들이 본세 셧다운, 아니면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갔을 때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내구재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화 가치 상승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실종되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시간 문제인 거지, 휴가 시즌이라든지 또 IPO 청약으로 인해서 초대형 IPO 청약으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수급은 다시 증시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시간적인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IT, 또 그리고 사교육 관련된 규제는 냉정하게 봤을 땐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요인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내일 증시, 우리 코스닥 증시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0.7% 이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어제 딱 그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하락 요인,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의 반등이 나왔는데, 제 말이 맞다. 7번 한번 눌러보고,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요? 어제 했던 내용이죠. 장 끝나고. 네. 우리 VIP 회원님들만 말씀하시고, 아무도, 네. 자, 일단, 저는 달릴까 말까, 네. 매일경제TV에서요, 1시 45분,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3시 40분에, 네. 고고쇼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엠뱅고드 사이트에서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올라하는데,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방송 추천주 한번 짚어보고, 우리 경협주의,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안 적어놨네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목 하나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죠? 잠시만요. 우리 종목 하나 이거 이따 문자 보내드려야겠다. 네. 네, 우리 종목 하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서. 자, 일단, 네. 자, 오늘 금일 방송 추천주부터, 네,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RT캐스트라는 종목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RT캐스트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아침에 신성장 빅3 추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까지 네, 도보 5분 생활권의 전기차 충전기 50만 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상 정부 정책, 예전에 사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혜주들이,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예전만큼의 탄력을 못 받고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독일의 이제 벤츠도, 독삼사의 벤츠도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출시 안하고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폭스바겐, 볼보, 네, 포드, 네, 아우디, BMW 다 마찬가지입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 네, 30년 이후부터는, 2030년 이후부터는 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 친환경 차로 신차만 출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정부에서 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일부가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 그 중에서 뭐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설립된 국내 첫 민간 충전 서비스 사업자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되게 길어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한 충전이라고 할게요. 줄여가지고 이제 한 충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네, 한 충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이 3월부터 현대차에서 이 한 충전을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 RT캐스트도 거기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놓치신 분들은 제가 RT캐스트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어서 가져왔던 거고, 국제 표준 양방향 디지털 데이터 방송 토탈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TV 그리고 데이터 방송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인 차지인 관련된 모멘텀이 무게중심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분은 16.57%를 보유해서요, 네, 차지인의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지인이 뭐냐면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환경부의 완속 충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의 급속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올해 3분기에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실증 사업에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인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RT캐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차지인이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지인이 코스닥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도 알트캐스트가 그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충전 관련 종목이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관련 종목이냐, 한국전력과 전기차 충전 로밍 서비스 업무 협약을 작년 10월 달에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아까 제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저 디스플레이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텍이 여기에 지분을 24% 가지고 있는데 28% 가지고 있는 데가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에서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13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협약에 한국전력과 전기충전소 로밍 서비스를 했는데, 이 협약에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포함해서 13가지의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같이 참여를 동참했기 때문에, 한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전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현대차의 한충전 인수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이어졌을 때, 거기에 지금 이제 한전과 함께 충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차지인의 대주주인 알트캐스트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현대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충전, 한국충전 서비스, 네,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줄여서 한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충전의 최대 주주가 한전이에요. 그 한전과 전기차 충전 로밍 서비스를 체결한 기업이 차지인이고요. 차지인의 최대 주주가 알트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차지인 자체도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 탄소 배출권 실증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전기차 충전 사업도 진출을 올해 상분기에 할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완속 충전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고, 현대 오일뱅크의 급속 충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어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알트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을 놓치신 분들은 알트캐스트가 그에 대한 후속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알트캐스트를 말씀드렸었고,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기차 충전기 50만 개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14%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출회가 된 상태에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안정적으로 좀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여기도 나와있네요. 차지인 관련주, 네,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 과금, 그리고 고객 관리, 로밍 결제 정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도 세계 최초로 배터리 과충전 예방하는 안전 콘센트를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알트캐스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사실상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더불어서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충전소 인프라다. 거기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알트캐스트라 판단돼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추세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뭐 변동성은 좀 크지만요,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컸고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250원, 2차는 3,500원, 손절가는 2,6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렸죠. 에코바이오. 네. 요건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이거 제가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알트캐스트 다음에는 에코바이오. 이건 아까 제가 목표가를 1차는 아마 11,000원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2차는 12,000원, 아까 만원이었기 때문에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아까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바이오 가스, 그러니까 국내 최초 바이오 가스 연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추출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는 이유는 이 바이오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탄에서 이게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수소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JNK 히터와 수소 사업 관련해서 수소 사업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이 두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요. JNK 히터와 같이 수소 사업을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또 얘가 오늘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는 친환경 비료 관련해서 농약을 대체하는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황 관련 종목이에요. 이게 친환경 농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친환경 농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미 작년 3월부터 유럽과 북미에 지금 바이오 황을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식량, 또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에코바이오도 또 비료, 또 그리고 농업 비료 관련 종목으로,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으로 같이 부합되면서 오늘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코바이오가 좀 큰 폭의, 제가 이제 원고를 쓰고 보내려고 하는 타이밍에 에코바이오가 갑자기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에코바이오가 거의 20% 가까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까 제가 10,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10,000원 밑에까지, 여기 딱 10,000원 걸렸나요? 네, 10,000원 밑으로 10,000원대에서 계속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10,000원 부근 또는 10,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좀 급등이 나와줘서, 그래서 10,000원, 또 9,5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9,000원 손저가, 그리고 11,000원을 1차, 12,000원을 2차,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대표 종목일 뿐더러, 또 그리고 친환경 농약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저가, 그리고 2차 매수가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알티캐스트랑 에코바이오 이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제가 남북 경협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려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배기님 왜 물음표 했어요? 네. 자, 일단 남북경협, 최근 들어서 남북경협주들이 오랜만에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제 논의에 대한,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일 남북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가, 올해 4월부터 남북 정상 간의 친선 외교가 10차례 이상 이어졌고, 다시 그리고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그리고 또 통신 연락선을 다시 이젠 복구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밀렸던 요인이 청와대에서 아직까지 남북 정상회담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로이터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복구, 정상회담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당연히 청와대에서 바로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반박 보도가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일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갑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일 바로 그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추출성 기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밀렸는데, 여전히 비대면 가능성, 비대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뭐 실무 협상 관련해서 비대면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비대면 정상회담 정도는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발언은 나왔어요.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비대면 정상회담 가능성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비대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경협주는 수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남북 정상 간에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이제 가로막힌 상태에서 우리끼리 암만 뭐 철도 관련 사업을 하자, 뭔 사업, 개성공단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자, 금강산 관광을 우리 추진하자, 아무리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딱 인도적 지원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 정상 간에 만나도 북한도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둘만 만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무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일시적인 좀 큰 상승은 나오겠지만 예전만큼의, 또 그리고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폭발적인 상승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 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다음 뉴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또 나왔던 게 인도적 지원이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산가족 관련해서 추석에 그 남북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또 이산가족을 추석에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석에 화상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또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추석에 남북 인도적 지원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화성을 통해서 이뤄진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인도적 지원 안에서만 우리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앞두고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번 남북연락선과 한미훈련 취소랑은 무관하다. 그래서 뭐 이걸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는다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북한을 봤을 때 북한에서 이제 뭐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거랑 똑같은 게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으로 이제 북한 쪽에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겠죠. 바로 또 김여정이 또 이제 뭐 우리 남측에 대한 어떤 발언들, 또 그리고 뭐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만약에 예정대로 하거나 뭐 규모를 또 대폭으로 축소하지 않는다면은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은, 남북 경협주는 만약에 한미훈련이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대폭 축소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보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굳이 지금 들어가서 한미훈련이 취소될 것이야, 무조건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야 라고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남북 경협주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료, 건설, 뭐 토목, 모든 게 다, 뭐 금강산, 뭐 관광, 모든 게 다 이제 남북 경협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은 이제 너도 나도 경협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들썩거릴 텐데, 이걸 미리 예상하고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북 경협주 안에서 뭘 봐야 되냐?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우리끼리 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뭔가 이득 없는, 이익이 없는, 의미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남북 간에 만나도 크게 뭐 진전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여러 차례 경고와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경협주를 만약에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미연합훈련이 8월달에 열리는데 그게 만약에 취소가 돼야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최소한 아니면은 대폭
훈련 규모를 축소를 하던가 그랬을 때 정상회담이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당분간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어차피 모든 어떤 남북 경협 사업은 미국 제재와 유엔 제재에 이제 가로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의 섹터를 남북 경협에서는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화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안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에코바이오도 급등이 나왔고, 사실상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강산 관련해서 뭐 아난티라든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난티라든지 뭐 오늘은 뭐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죠. 네. 그리고 변동성도 크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저 현대엘리, 그리고 뭐 한창, 그리고 삼륜물산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유일하게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팜스토리, 경농, 조비, 현대사료, 오늘 남해학이 가장 대장 역할을 했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종가 고가로 끝났네요. 아시아종묘, 현대사료,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에코바이오, 그리고 또 인바이오까지 요 종목들은 오늘 경협주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마감했고, 인도적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먼저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북한의 어떤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시 관계 회복에 나섰을 때 제일 먼저 당근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지원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보급도 최근에 이제 북한 또한 말은 안 하지만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또 보급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K 방역에 대해서 좀 전파하는 또 이런 인도적 지원 관련된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고, 첫 번째 당근책으로 그 정도를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들은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면 어차피 뭐 금강산, 뭐 개성공단 재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유엔 제재와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서 쉽사리 하기 어렵지만,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는 충분히 유엔 제재 아래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확실하게 남북 경협주 섹터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 타이밍은 요 타이밍이다. 한미 훈련이 만약에 취소가 되죠.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이후에, 그 이후에 특별하게 북한에서 별다른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때가 아마 남북 경협주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고,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협주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올라가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굳이 섹터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인도적 지원, 또 그리고 식량 지원, 또 특히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우리가 접근한다면 너무나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에코바이오도 그 관련 수혜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RT캐스트 같은 경우도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관련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 왜냐면 자회사가 차징이다. 전기차 플랫폼 업체인, 충전 플랫폼 업체인 차징이다. 얘네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어서 미국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코에서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RT캐스트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 다 짚어드렸고요. 딱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증시 반등 흐름 오늘 뭐 강하게, 뭐 정말 세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또 수급이 메마른 상태에서 반등 흐름 잘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오늘 경협주들 좀 움직였는데 인도적 지원 관련 섹터들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한미연합훈련이 만약에 취소된다 이런 바로 그냥 배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지금 시간에 우리 종목 한 종목의 상한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한 종목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고요. 시장의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 VIP 종목도 시간에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종목으로 내일 수익 실현 아주 가볍게 하고 폭발적인 수익 랠리, 이제 시장 안정화 찾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또 한국전자 인증으로 수익 잘 챙기고 나왔죠. 그 종목 팔고 새롭게 산 종목도 오늘 아주 안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내일 두 종목 정도 수익 실현이 기대가 되는데 종목 장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함께 이 종목 장세, 그리고 대권이 얼마 안 남은 차기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또 정책주, 또 정치 인물주로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엠비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 섹터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경협주를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해야 될 타이밍과 또 그리고 경협주를 본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시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 나와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약간의 수급이 또 지난달만큼의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제한적이겠죠. 왜냐면 휴가 시즌에 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크래프톤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수의 실종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종목 장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올라간 종목들 자칫 잘못 매수하면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를 들어서 유진로봇,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오늘 아까 스마트 스터디의 어떤 완구업체, 유진로봇의 자회사인 완구업체를 인수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갔었는데 10% 끝났습니다. 이거 상따 해버리면 그냥 20% 물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웨이브 일렉트로 이거 아까 20%까지 상승 나왔어요. 20% 상승 나왔는데 바로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20% 올라간다, 이거 올라간다 싶어가지고 따라붙은 사람들은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예. 사자마자 마이너스 50%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잘못 매수하면요, 올라가는 종목만 보면은 다 올라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는 급등주 추격 매수하면은 물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내 차례를 지루하더라도 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있으니까 내일 두 종목 정도 수익 매도 예정이니까 VIP 회원님들은 내일 문자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장 전략, 또 오늘은 경협주에 대해서, 경협주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인도적 지원, 농업 비료 관련 섹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빡세게 들어갈 타이밍은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는 타이밍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 또한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RT캐스트, 그리고 에코바이오, 요 두 종목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우리 두 종목 한 수익 매도 예정인데 하여튼 문자 대응 잘 해주시고 남은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